안녕하세요. 거꾸로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땅 그리고 가장 비싼 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싼 땅은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고요. 실제로 작년에는 한 평, 즉 가로 세로 1m, 1m가 가로 세로 1.8m, 1.8m가 한 평인데 약 3억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2배가 올라서 거의 6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평이 바로 6억이나 합니다. 그러면 가장 싼 땅은 어딜까요? 봤더니 지금 2018년에는 한 평이 676원이었는데 2019년 보니까 조금 더 올라서 한 700원 조금 안 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과자 하나 값으로도 땅을 한 평 살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진도에 있는 조도변이라는 한 섬이 느록돌이라는 섬이에요. 느록도라는 섬. 근데 왜 이렇게 쌀까요? 그렇죠. 이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참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들어가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도 투자 가치가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과자 하나 값으로 이 땅을 살 수도 있지만 그냥 과자를 사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라는 것은 농업 중심의 사회가 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2, 3차 산업 사회로 변화해 가는 현상을 산업화라고 하고요. 도시화는 한 국가 내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도시에 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또는 도시적 삶의 방식이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 어떻게 거주 공간이 변화할까요? 계속 도시로 사람들이 밀려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이 밀집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도시가 있으면은 그 가운데 도시의 중심부를 도심이라고 하는데 이 도심이 상당히 가격이 지가가 세요. 땅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나 상업 기능 이런 돈이 되는 것들은 다 도심에 집중하고 우리가 자는 곳,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심이 아니고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도시 내부 공간의 분리되었다라고 합니다. 도심에 집중하는 것, 주변 지역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대도시권이라는 게 형성되는데요. 대도시의 인구와 주변 기능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도시와 주변 촌락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룹니다. 즉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 주변에 있는 김포라든지 이런 곳에 아파트, 본인 집은 김포에 있는데 직장은 서울에 있는 등을 하면 어떨까요? 서울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하나의 도시권처럼 형성이 되겠죠. 이런 것을 대도시권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도시 내부 구조는 도시의 중심인 도심, 그 다음에 교통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도심, 그 다음에 공장, 학교, 아파트 이런 땅값이 도심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해서 아파트나 학교,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외곽지역, 그리고 이렇게 되다면 도시가 계속 커지면 또 곤란하겠죠. 서울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서울만 크게 이렇게 발전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외곽지역 주변엔 더 이상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이런 녹지 공간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곳에는 더 이상 이런 건물 같은 걸 지을 수 있고 숲 같은 곳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에 예를 들어 서울이에요. 서울에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담당하는 분담하는 도시라든지 이런 위성 도시가 그 대도시 주변에는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위성 도시라고 합니다. 도심은 아까 도시 중심, 명동 이런 곳 같은 곳이죠.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고 중심 업무 지구인 CBD, 주요 대기업 본사라든지 백화점 이런 등등 은행 본점 등이 입지해 있고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공동화는 뭐냐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 비어있냐? 비싼 땅값, 도시 중심 비싸죠. 그렇다 보니까 상주 인구는 항상 거주하는 인구거든요. 도심에는 아까 아파트가
아파트가 있기가 어렵죠. 왜냐면 그곳은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살기엔 너무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상업기능, 그다음 본사 이런 곳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사는 인구는 도심이 아니고 이런 외곽 지역으로 몰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주 인구는 적고 단 일하러 오는 인구는 많기 때문에 낮 줄을 서서 주간 인구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인구가 들어왔다가 밤이 되면 자기 그 아파트나 자는 곳을 향해서 떠나가겠죠. 도심에서 떠나겠죠. 그래서 인구가 낮에는 많다가 밤이 되면 텅 비어버린다고 해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도심에서 발생합니다. 부도심은 우리가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이 있는 것처럼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2차 중심지로서 역시 상업 업무 기능이 발달해 있는데, 특히 여기 부도심은 교통이 발달한 곳에 주로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고 넓은 토지가 필요한 주택, 공장, 학교 등이 분포합니다. 아까 여기 도심이 아니고 이런 외곽지역, 주변 지역에 사람들이 주로 산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 경관이 함께 나타나는 곳도 있고,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가 계속 팽창하는 것을 막고 녹지 공간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주변에서 대도시의 주거, 공업, 행정 등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도시화가 되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도시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포장 면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흙이랑 이런 아스팔트 위에 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스팔트가 많은 곳에서는 빗물을 흡수할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흙이 있었다면 흡수가 됐었겠죠. 그래서 아스팔트 같은 포장 면적이 증가하면 토양의 빗물 흡수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토양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빗물이 내리면 바로 강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섬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열섬은 하나의 열이 나는 섬처럼 변해가는 현상인데, 도시 중심 같은 경우에 특히 이 현상이 심합니다. 열섬이란 도심 지역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 내부에서는 에어컨, 그 다음에 자동차 많이 다니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인공열도 있고,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많다 보니까 이런 우리 한여름에 아스팔트 위 건너가면 엄청 뜨겁잖아요. 그런 포장 면적 같은 경우에는 열이 엄청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 통해야 되는데 건물에 가로막혀요. 그래서 바람길이 차단되다 보니까 도심 지역이 훨씬 덥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